안녕하세요. 저희 AMPM 글로벌의 서은빈, 김태환입니다. 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업종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매체가 메타, 구글, 네이버, 앱 광고 같은 주요 채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효율이 나오는지 실전 전략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알려면 시장의 특성부터 이해를 해야겠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고관여 제품일 뿐더러 신뢰 기반의 구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고관여 제품에다가 신뢰 기반의 구매가 많다. 네. 네. 그리고 정보 탐색 시간이 꽤 길기도 하고 네, 제품 간 이제 비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소비자가 신중하게 구매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 건기식은 광고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표현의 제한도 있고요. 약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적으면 안 되고 이런 제한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럴 때 필요한 마케팅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확한 타겟팅과 충분한 정보 제공, 네. 그리고 반복 노출, 또 이제 후기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정리하면은 네, 정확한 타겟팅이 중요하고, 네,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 정보 제공도 필요하고, 네. 또 뭐가 필요하죠? 반복적인 노출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노출. 그리고 후기 확보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건기식 제품은 네. 태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특성상 이게 신뢰 기반의 구매도 많고 네, 또 소비자 입장에서 어쨌든 안전하고 조금 더 자기한테 효능이 있을 것 같은 확실한 제품을 구매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서 전략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네, 그렇다면은 네. 소재랑 타겟팅 중에 어떤 걸 좀 중점으로 보고 준비를 해야 할까요? 소재 vs 타겟팅. 네, 저의 생각을 네. 말씀드리면 상황마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럼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메타를 예로 들어볼까요? 네, 메타. 네, 메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요즘은 이제 타겟팅보다는 눈에 잘 띄는 소재가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논타겟으로 운영을 해보고 소재를 테스트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메타에서 요즘에 타겟팅이 정교해도 소비자가 클릭하고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건 네, 아무래도 소재를 보고 소재가 매력이 있으면은 이제 경쟁사도 워낙에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 소비자한테 뭔가 클릭을 더 유도하게끔 만들 만한 자사의 그런 제품의 강점을 잡은 소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메타는 태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겟팅보다 소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소재 테스트를 진행할 때도 네, 보통 이게 많은 광고주분들이 그냥 세트 하나에 그 광고를 여러 개를 넣어서 테스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트 하나에 여러 개의 광고를 넣기보다는 세트 하나당 광고 하나만 넣어서 네, 뭐 예를 들면 5개를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세트 5개, 광고 5개 해서 예산도 동일하게 잡고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동일한 조건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메타 말고. 메타 말고요. 네. 메타 말고는 네. 저희가 구글, 특히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또 타겟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구글, 유튜브. 구글 유튜브로 보면은 유튜브는 검색 기반 세그먼트 설정이 전환율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타겟팅이 더 중요하다. 네. 이유는 뭐죠? 네. 아무래도 이제 썸네일과 카피 소재도 전환율에 영향이 있지만 네. 유튜브는 저희가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네. 뭔가 좀 후기나 이런 정확한 영상을 통해 네. 확실한 정보를 얻고 싶은 마음으로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또 네이버보다는 유튜브 검색을 통해 많이 찾아보기 때문에 네.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사를 정확히 파악해서 노출될 수 있게 만드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에서 정보를 탐색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건기식 앞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자체가 특성상의 고관여 식품이다 보니까 네,
좀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매체 검색을 해서 많이들 찾아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글이나 유튜브 쪽에 검색이 중요하다, 타겟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아마 그런 시장 특성 이유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후기를 굉장히 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요. 있는 매체 중 하나이다. 네, 맞습니다. 추가로 이제 네. 다음으로는 앱 광고, 당근이나 뭐 블라인드 같은 어플 등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타겟팅은 비교적 단순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이제 소재 경쟁력이 굉장히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 그럼 앱 광고, 당근이나 블라인드도 메타 광고처럼 소재가 조금 더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소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가 이게 타겟팅이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둘 다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 중에서 이 매체는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저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앱 광고는 뭐가 중요하다 말씀하셨죠? 저는 아무래도 네. 타겟팅이 비교적 단순하게 하는 이유도 네. 후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재단에서 후킹이 필요하다. 네. 클릭을 유도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후킹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소재의 그런 뭐라고 구성 요소에 뭐가 있죠?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예를 아무래도 들면 네. 프로모션을 넣는다든지 프로모션 뭐 문구나 네. 이미지나 네, 이미지나 네. 아니면 비포 애프터도 굉장히 잘 먹히는 소재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약간 요즘에 다이어트 보조제 이런 거 네. 같은 경우에는 메타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이게 막 배 나온 네네. 이미지 비포 써놓고 뭐 3일 섭취했는데 막 배가 이렇게 홀쭉하게 들어간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문구나 이미지 단에서 후킹성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셨다면 네. 다음으로는 이제 채널별 전략 심화 과정으로 가볼 네. 텐데요. 채널별 광고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채널은 뭘까요? 메타를 아까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메타 먼저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메타부터. 메타 광고의 핵심은 네. 아무래도 머신러닝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메타에서는 계속해서 AI를 통한 광고 도구들을 개발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네. 한 7일 동안 50건 이상의 전환 이벤트 값이 발생이 되면 머신러닝이 인지를 하고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네, 보통 이제 신생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낮고 모수 또한 적기 때문에 전환 캠페인에서 이벤트 값을 구매로 설정하게 되면 한 7일 동안 해당 기준에 충족을 못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저도 신생 브랜드는 이게 전환 이벤트를 당연히 구매 증대를 위한 캠페인은 맞긴 한데 네. 어쨌든 머신러닝 메타에서 계속해서 지금 업데이트하는 주제들이 다 AI 아니면 머신러닝인데 네네. 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태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먼저 하는 것이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전환 캠페인이어도 이벤트 값을 구매로 하기보다는 뭐 장바구니 같은 좀 로우 이벤트, 낮은 이벤트로 설정을 해가지고 네. 어쨌든 머신러닝을 활성화시키면 또 그에 맞는 캠페인의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생 브랜드라면 좀 7일 기간 동안 빠르게 머신러닝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소재 활용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소재 활용 전에 네. 많은 광고주분들이 네. 진짜 단순하게 운영하시는, 그러니까 구매만을 목적으로 해서 전환 캠페인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좀 이런 분들한테 추천해 주시거나 아니면 태연님께서 활용하시는 전략이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그 만약에 소액이라면 네. 트래픽 캠페인도 병행을 해서 네.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이라도 트래픽 캠페인도. 네. 함께 병행을 하여 네.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키보드가 바뀌어서 오타가 많이 나는 게 캠페인도 병행해서 네. 운영하자. 이유는 뭐예요? 일단 트래픽 캠페인을 통하면 모수를 많이 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쌓아놓은 모수들로 인해 네. 추후에 리타겟팅 캠페인에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무조건 소액이라거나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두 개를 함께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릴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신생 브랜드는 뭐 모수도 적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모수가 적고 네, 또 트래픽 캠페인은 사실 전환 캠페인처럼 뭐 타겟에 너무 정밀하게 세팅을 하진 않고 브랜딩 목적으로 좀 넓게 타겟을 풀어놓고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병행해서 운영했을 때 자사 브랜드의 브랜딩도 가능한 그런 목적도 있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 확보된 모수는 나중에 전환 캠페인 세팅할 때 이 모수들을 활용한 리타게팅 캠페인도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트래픽 캠페인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매체는 뭘까요? 다음으로는 네, 아직 메타군요. 네, 메타인데요. 이 소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는 네. 보통 소재를 기획하고 제작할 때 한 4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네, 네, 첫 번째로는 공감형 소재인데요. 네, 소비자들이 리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네, 본인이 실제로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네. 많이 공감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어그로성 소재이죠. 그렇소. 네, 이게 아까 말씀해주셨던 후킹이 좀 될 만한 네, 문구나 이미지 활용하는 거죠? 네, 한 번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성분 강조성 소재인데요. 네, 그 제품의 특장점이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여 네, 소비자들에게 구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네 번째는 신뢰성 소재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죠? 신뢰성 소재는 해당 분야의 뭐 전문가나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이미지가 있는 네, 그런 인물을 네.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건기식 업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좀 예시를 들어볼까요? 공감형 소재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스토어나 네. 자사몰에 있는 리뷰겠죠? 네, 리뷰나 네. 네, 리뷰 활용. 뭐 예를 들면 리뷰 개수도 될 수 있고 네. 아니면은 뭐 별점, 리뷰 네네. 수나 뭐 별점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걸 활용하는 것이 그러면 공감형 소재일 거고 네. 어그로성 소재는 뭐가 있을까요? 이걸 먹었더니 하루 만에 3kg 빠졌다 뭐 이런 어그로도 있을 네. 수 있고요. 이걸 먹었더니 하루 만에 이렇게 네네, 그런 식으로 예시를 이런 들 수 있겠네요. 이런 문구나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셨던 뭐 3일 만에 비포 애프터 이미지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비포 애프터 이미지. 네. 한 이 정도로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성분 강조성은 말 그대로 만약에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와 같은 제품이어도 네. 안에 들어가는 함유량이나 이런 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경쟁사 브랜드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네. 뭐 자사 제품의 높은 함유량, 네, 네, 성분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신뢰성 소재도 말 그대로 이 제품을 뭐 연구한 연구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 제품을 복용해본 뭐 의사라든지 네. 이런 전문가 네. 의사나 뭐 네. 전문가를 통한 전문가들의 뭐 인터뷰 같은 게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인터뷰 리뷰 활용. 네, 이렇게 좀 쉽게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분하여 네. 동일 조건으로 캠페인을 세팅해서 네, 또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테스트를 하면은 이제 보통 2, 3일 동안의 데이터를 확인해서 네, 성과가 좋은 소재 위주로 추후에 추가 기획을 하거나 제작하여 전환 최적화 소재를 발굴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소재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도 브랜드마다 어떤 브랜드는 리뷰 약간 공감형 소재가 진짜 잘 나오는 데도 있고 네, 어떤 브랜드는 뭐 성분을 강조한 소재가 정말 잘 나오는 브랜드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브랜드마다 좀 전환 최적화 소재가 다 달라요, 유형이. 네,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소재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계속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팁을 네. 좀 알려드리자면 네. 메타에서 수동 캠페인을 활용할지 아니면 자동 캠페인을 활용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수동 캠페인을 통해서 소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성과가 좋은, 즉 이제 검증된 소재를 자동 캠페인에 추가하여 네. 성과가 안정화될 수 있게 확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메타에서 핫한 네, 머신러닝 AI를 활용한 ASC 캠페인만 운영하기보다 네, 수동 캠페인으로 소재를 테스트를 진행하고 네,
그 검증된 소재는 ASC로 옮기자. 네, 맞습니다. 네, ASC 캠페인으로 옮겨 그래서 확정시키자. 맞습니다. 혹시 지금 댓글에 액세서리 10만 원대 액세서리 판매하시는 광고주분께서 댓글에 남겨주셨는데요. 네. TR 전체는 7에서 8%.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CPC가 1,000원이 넘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클릭당 비용을 어떻게 해야 낮출 수 있냐라고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일단 타겟팅을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클릭률이 낮아지려면 어쨌든 그만큼 노출이랑 클릭이 더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캠페인을 운영하신 지도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만약에 캠페인 목적 자체가 CPC를 낮추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소재 유형도 좀 다양하게 세팅을 해서 동일 조건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중에서 캠페인, 그러니까 CPC가 낮게 나오는 소재는 뭐 트래픽 캠페인으로, 아니면 광고주님께서 설정하신 목적에 맞는 캠페인으로 확장해서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캠페인만 계속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만약에 타겟이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으면 타겟을 좀 넓게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세팅 내용을 모르겠어서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매체. 다음 매체로는 구글 광고 전략인데요. 네. 우선 검색 캠페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네. 구매 여정이 긴 건기식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 검색 광고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제품명과 효과, 네. 아니면 제품명과 성분, 제품명과 자사 브랜드 등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키워드를 활용할 때, 키워드를 세팅할 때 제품명, 네. 그리고 효과, 뭐 성분, 네. 이런 거를 활용하면 좋다. 이런 걸 조합하자.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필요한 정보도 찾을 수 있겠죠. 네. 또한 이제 랜딩 페이지 내에서 네. SEO 요소 최적화도 병행을 해야 하는데요. 네. 소비자들이 광고를 통해 랜딩 페이지에 유입이 되어도 네. 페이지 내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면은 이탈률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건기식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랜딩 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네, 이 랜딩 페이지 또한 뭐 원하는 상황을 확실하게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뭐 랜딩 페이지 최적화는 사실 건기식 업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 해당됩니다. 네, 모든 EC 업종이나 뭐 DB 업종도 포함해서 어쨌든 아무리 뭐 타겟팅과 소재가 완벽해서 소비자가 유입되더라도 저희가 원하는 최종 목표까지 달성되는 건 사실 이 랜딩 페이지 안에서 달성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이 랜딩 페이지 안에서 원하는 뭐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없다면은 결국엔 이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랜딩 페이지 내에 최적화나 그런 소비자를 위한 정보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어서 네. 이제 유튜브 광고로 넘어갈 건데요. 유튜브는 관심사에 기반한 세그먼트 타겟팅을 해야 하고요. 예를 들면은 뭐 건강, 다이어트를 관심사로 두고 타겟팅을 해야겠죠. 네. 후속 광고 효율을 높이려면 브랜딩의 목적도 같이 병행하면 좋습니다. 관심사에 기반한 세그먼트 타겟팅. 네. 네, 건강이나 다이어트. 네. 그다음에 건기식 업종 유튜브 소재의 팁을 좀 드리자면, 네. 섭취 전후나 고객의 리얼 후기, 전문가 설명형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영상 소재의 네. 가장 최고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는 이제 유튜브 광고를 네. 3초 안에 성공 여부가 결정되잖아요. 맞아요. 즉 말씀드린 이제 소재의 팁을 활용하여 3초 안에 소비자들에게 호기심을 줄 수 있는 소재의 기획 또는 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공까지 3초 안에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 이건 유튜브뿐만 아니라 메타도 소비자들 추이를 보면은 네. 이게 진짜 슬라이드 그 3초 내에 슬라이드 하면서 한 번에 그 눈길을 사로잡지 못하면 결국엔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재에 대한 중요성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 소비자의 빠른 결정, 의사결정 시간 안에 저희가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소재의 그런 활용이나 제작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유튜브는 여기까지 하면 되나요? 네, 유튜브는 여기까지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당근이나 블라인드 같은 앱에 기반한 네. 네, 광고입니다. 네.
앱 광고의 장점으로는 유저의 의도가 높은 부동산, 지역 생활, 건강 정보 등의 환경에 노출할 수 있고요. 네. 브랜딩과 홈페이지로 유입시키는 전략으로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브랜딩이나 네. 홈페이지 유입. 전략 그 전환의 목적은 아니고 뭔가 이런 앱 광고는 브랜딩이나 트래픽의 목적으로 활용하면 더 좋은 매체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거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단점 같은 경우도 단점은 광고 단가가 일단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환으로의 ROI는 좀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광고 단가도 그 앱 광고 안에 있는 캠페인마다 다르긴 한데 네. 평균적으로 다른 매체에 비해서 조금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른 매체 대비 단가가 높다 보니까 해당 광고를 뭔가 전환 캠페인의 목적으로 활용하기보다 장점을 활용해서 트래픽이나 브랜딩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매체이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따라서 이제 해당 매체를 주요 매체로 활용하기보다는 네. 네, 브랜딩과 리타겟팅의 용도로만 활용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시를 좀 들어드릴까요? 네. 문구의 예시로는 요즘 이성분 찾는 사람 늘고 있어요. 또는 이제는 챙겨야 할 나이예요. 이런 걸 넣거나 네. 이미지는 복용을 하는 장면 또는 검증된 자료 등을 나타내줘야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신뢰를 주고 네. 성분 인증 마크와 같은 내용들을 넣어주면 좋겠죠? 지금 예시는 그러니까 소재 제작할 때 뭔가 예시인 거죠? 네네네. 소재를 잡을 때 예시입니다. 그럼 이거는 굳이 매체 안 나누고 그냥 소재가 필요한 매체에서 좀 예시로 할게요. 네. 문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찾는 사람 늘고 있어요. 네. 나 이제는 챙겨야 할 나이예요.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미지는요? 이미지는 이제 복용을 하고 있는 장면이나 네. 검증된 자료, 확실한 자료 등을 나타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복용을 하거나 검증된 성분 자료 네네. 이런 거를 좀 활용해서 소재를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답변을 또 남겨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운영하시는 캠페인이 트래픽 캠페인인지 전환 캠페인인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전환 캠페인이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타겟을 너무 넓혀버리면은 우리의 구매 의도가 없는 소비자들까지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사실 무의미한 노출이 되는 거고, 반대로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브랜딩의 목적이고 추후에 리타겟팅 캠페인에 활용할 모수 데이터를 얻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래픽 캠페인이면 굳이 타겟을 뾰족하게 하는 거에 신경을 안 쓰시고 더 넓게 넌 타겟으로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선 캠페인이 어떤 캠페인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매체 하나를 지금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요즘 자주 쓰이기도 하고 가장 효율이 좋은 네이버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이버 빠졌네요. 네, 네이버를 말씀드리자면 네이버는 워낙에 좀 항상 기본적으로 무조건 운영하는 매체이다 보니까 네네. 워낙에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요즘에 그러면 네이버에서 좀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들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첫 번째는 이제 쇼핑 검색에서 플러스 스토어의 네, 맞습니다. 출시 및 활용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지난주에 나왔었나요? GFA 네, 맞습니다. 애드부스트 나왔죠? 네. 네, 애드부스트 캠페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네이버도 뭔가 메타처럼 이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의 활용, 극대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플러스 스토어도 네. 저희가 일반 쇼핑 검색은 무슨 기반 노출이죠? 가격 비교로 해가지고 노출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플러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검색 사용자마다 그러니까 이 플러스 스토어 들어갔을 때 그 메인 홈 화면이 달라요. 이게 알고리즘이나 이 사람이 그동안 탐색했던 거를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 쇼핑 검색과 다르게 가격 비교로 노출되는 그런 지면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GFA 애드부스트도 동일하게 저희가 원래 GFA를 세팅을 하면 설정을 수동으로 다 진행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애드부스트도 그 AI가 그냥 처음부터 이 저희 브랜드에 맞게 설정 값을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세팅을 해주기 때문에 뭔가 브랜드에 맞는 광고 최적화를 시켜주는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켜주는.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애드부스트를 제가 네. 저도 이용을 해봤는데요. 네네. 그 머신러닝이 돌아가기까지 학습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신러닝 학습 기간까지 네. 조금 준비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캠페인을 온오프하는 것은 네. 좋지 않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는 좋지 않다. 네, 이렇게 네이버를 간단하게 최근 이슈로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다양한 매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각 매체별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알려드렸습니다. 네네. 미디어맥스를 진행할 때 각 네. 매체별로 특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 해당 매체 특장점을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한데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건기직 업종은 업종 특성상 실전을 적용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은 네. 잠시만요. 우선 천천히 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미디어 믹스,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 미디어 믹스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 참고할 점은 네네. 매체마다 아무래도 특장점이 다르니까 특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매체들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건기직 업종은 아무래도 이제 규제를 좀 준수하는 거는 필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비포 애프터를 사용하실 때도 좀 되게 검토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표기나 표현, 효능 등을 네. 굉장히 잘 지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표구나 효능 규제에 맞게.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자사몰의 컨디션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네. 맞는 매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쵸. 만약에 타겟팅을 잡고 싶으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구글, 유튜브 이런 거나 아니면은 네. 뭐 좀 구매로 이어지게 하려면 소재가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네. 메타나 네이버 이런 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각자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타겟팅이 중요한 매체. 다시 네. 구글과 유튜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소재가 조금 더 중요한 매체는 저는 메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메타. 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나요? 네네, 그러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메타랑 앱 광고도 소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광고. 네. 네이버는 뭐 둘 다 그쵸. 네이버는 둘 다 가능합니다. 네, 네이버는 둘 다. 사실 다른 매체도 둘 다 중요하긴 한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조금 저의 추천으로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건기직 업종 마케팅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뭐 있으시다면 네. 지금 채팅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지금 답변 드리는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캠페인을 3개로 네. 콘텐츠 조회 리타겟 전환, 그러니까 트래픽 하나에 전환 2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고, 말씀 주신 CPC가 1,000원이 넘는 건 전환 캠페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CPC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1,000원에서 1,300원이면 높은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브랜드마다도 평균 단가가, 그러니까 평균 클릭당 비용이 다르게 나오고요.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도 클릭당 비용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CPC에 대해서 내가 이 현재 나오는 금액이
뭔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비싸다라고 느껴지시면 그 CPC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찾는 것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설정한 그 광고 예산과 그 KPI를 기준으로 확인을 하고 추후에 재설정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건기식 메타 광고 진행할 때 관심사 타겟, 보통 이제 헬스나 뷰티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이게 미라클모닝님께서 말씀해주신,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기존의 관심사를 예를 들면 뭐 다양하게 많이들 활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그동안 썼던 관심사에서 성과가 안 좋다, 아니면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아예 그냥 넌 타겟으로 해보는 것도 저는 나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도 들고, 네. 아니면은 그동안 써보지 않았던 관심사에서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관심사는 어떤 게 있는지 우선 그 내용을 추려보고, 그 관심사에서 이 관심사가 뭔가 내가 생각한 브랜드와 조금 맞는 관심사인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그 관심사를 좀 테스트를 진행해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게 저희가 이렇게 금액이요? 금액 금액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광고에는 태연 마케터님도 아시겠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답변을 계속 해드리면서 이게 정해진 뭐 그런 평균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 광고라는 것도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릴 때 이게 매뉴얼대로 세워드리는 게 아니라 브랜드 상황에 맞춰서 예산 설정부터 KPI, 그리고 그냥 그런 모든 전반적인 미디어 믹스나 전략을 설정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굳이 최소 금액, 메타에서 최소 금액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월 최소 300만 원은 잡아야 맞습니다. 소재 테스트부터 나중에 그런 추후에 캠페인 변경해서 그 확장 운영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도 관리하고 있는 광고주 분들의 그런 예산을 확인해 봤을 때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소재나 타겟팅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다양한 미디어 믹스 전략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네. 여기 계신 소은빈 마케터님이나 저 김태환 마케터에게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가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 주신 댓글로 계속 문의 주시는 광고주분들도 네. 아마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상황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도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자세하게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뭔가 고민 해결을 원하시면은 저희 이 위에 나와 있는 연락처나 메일로 좀 자사 상황이나 이런 거를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맞춤으로 좀 컨설팅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